지난 가을 그대가 보내준 편지 봉투에 꽃씨를 받아 넣었죠. 눈 내리는 겨울밤에 책장 선반 구석에서 봉투 안에 꽃씨들이 소곤소곤 속삭이는 소리에 봄을 뒤채며 봄을 기다렸죠. 첫 봄비가 내리고 그대가 보내준 편지를 다시 읽으며 봉투에 간직해온 꽃씨를 심어요. 내가 여기 태어나 지구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꽃과 나무 그리고 그대죠. 비바람과 문보라 속에서도 원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 꽃과 향기를 내어주고 한 생의 결실을 이 작은 꽃씨에 담아 긴 겨울날을 우리 함께 걸어왔죠. 좋지 않은 일들이 한꺼번에 오고 좋지 않은 자들이 봄을 밟고 와도 눈 녹은 땅에 꽃씨를 심어요. 지구에 보낸 한 생의 길에서 곱고 선한 걸음으로 꽃을 피워온 그대. 사랑이 많아서 슬픔이 많았죠. 사랑이 많아서 상처도 많았죠. 그래도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오고 어려움이 많은 마음에 좋은 날이 오고 눈 녹은 땅에 씨 뿌려가는 걸음마다 봄이 걸어오네요. 꽃이 걸어오네요. 네,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를 맡고 있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DJ 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첫 곡은 디바의 웃어요 들으셨고요. 제가 오프닝으로 읽어드린 글은 박노해 시인의 시 꽃씨를 심어요라는 시였습니다. 딱 이 시즌에 어울리는
시기에 어울리는 시인 것 같아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벌써 2월하고도 이제 마지막 주에 거의 다 왔어요. 또 2월은 짧잖아요. 그리고 또 2월이 은근 또 뭐 이렇게 행사가 많잖아요. 또 졸업식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입학식 준비하시는 아마 가족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뭐 취직 준비 뭐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 좀 뭔가 사실 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뭐 작심삼일이라고 말도 하지만 사실 뭔가 마음 먹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3월이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난 주말에 집에 이제 그 방송 쭉 들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집에서 이제 그 작은 텃밭처럼 이제 창틀에 제가 화분들을 이제 두고 이제 식물들도 키우고 이제 직접 이제 소농의 삶을 살고 있는데, 소농이라 하기엔 너무 작은 소농이다. 초소농이네요. 초소농의 삶을 사는데, 이제 아무래도 실내다 보니까 저의 지난 2년의 경험상 이게 좀 조금 더 2주 정도 일찍 심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3월 초에 좀 파종하면 좋을 식물들을 드디어 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사실 오늘 오프닝에 이 시를 읽은 건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집에 씨기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냉동실에, 씨는 냉장이 아니고 뭐 상온보다는 냉동에 이제 보관하시는 게 좋은데요. 안 쓰실 거면. 그래서 혹시 넣어놓은 씨 있으신가 한번 이렇게 좀 찾아도 보시고. 사실 냉동실을 좀 비워놓으면 냉장고를 그만큼 안 돌리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를 줄일 수도 있다. 갑자기 막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씨를 심으시다. 씨를 심으신가요?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두 곡 듣고 올 텐데요. 제가 고른 곡은 그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한 JTBC에서 그 시작한 피크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음악 프로그램을 그렇게 즐겨 듣지 않는데, 이 피크타임은 제가 보게 된 이유가 그 슈가맨 프로젝트와 싱어게인 1, 2를 이렇게 이었던 이 제작진들이 새로 만든 프로그램이고, 이 사실 아이돌이 너무 많잖아요. 진짜 그 제가 지난 뭐 방송들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는 3, 4세대 아이돌을 외우는 건 이미 진작에 포기했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2세대 아이돌까지만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아이돌들 중에서 정말 소리 없이 사라진 아이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서 이제 보이그룹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이제 그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이제 진짜 정말 어쩌면 진짜 저렇게 노래를 잘하고 말도 잘하고 저런 춤도 잘 추고 저런 사람들이 진짜 많긴 많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그 꿈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 중에 그 경연곡으로, 예선 경연곡으로 부르셨던 곡들 중에 사실 그 곡들 중에서 잘 모르는 노래가 태반이었어요. 선배 아이돌들의 노래를 그들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르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구나라고 제가 좀 듣게 되는 기대했는데, 그 경연곡 중에서 제가 두 곡을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 동방신기의 주문 미로틱인데요. 이 곡을 부르신 팀들도 그 남자 세 분이 부르셨는데 잘 하시기도 했고, 이 들으면서 역시 이건 정말 원곡 자체가 정말 너무 완성도가 높은 곡이라는 걸 다시 알겠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못해서가 아니라 그분들도 잘 하셨는데 너무 좋은 곡이다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고요. 두 번째 곡은 뉴이스트의 여보세요라는 곡인데, 저는 이 곡을 이번에 경연곡으로 나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사실 이제 뉴에스트를 이름만 알지 노래를 막 찾아 듣고 이러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탁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원곡을 찾아보고 잠을 잤어요. 그럴 정도로 좀 인상적인 곡이었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럼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동방신기의 주문 미로틱, 그 다음에 여보세요, 뉴이스트 곡입니다. 여보세요, 밥은 먹었니? 어디서 뭐 하는지 걱정되니까 Tell me baby where you at. 여보세요, Call me baby I'll be there. Wherever you are I'll be there. 여보세요. Pick up the phone girl cause I gotta be there. 차가 막히는지 늦을 건가 봐. 급한 맘에 배터리는 또 깜빡하셨나 봐. 나는 왠지 비가 올 것 같아 고민을 하다가 빨리 보고 싶은 맘에 일찍 데리러 나가. 깜짝 놀라겠지 날 보면. 길이 엇갈리지 않게
나도 알아 내 행동 비겁해 비겁하다 놀려도 난 절대 못 가 더는 이런 내맘 말까 너는 내게 가는 길이 내게 왜 지옥행같이 느껴져야 되는 건지 이거 말이 안돼네 외로움 달래준 건 난데 어서 말해 제발 아무 사이 아니라고 왜 난 안돼 한번 해봐 아무 말이라도 지금 너 거기서 뭐하니 지금 널 멀리서 멍하니 바라보는 내가 느껴지지 않니 하고픈 말은 다 내래 미안하단 말도 내래 자꾸 어쩔 바로 여기가 네가 있어야 할 여보세요 밥은 먹었니 어디서 뭘 하는지 걱정되니까 여보세요 왜 아무 말 못하니 여보세요 널 보고 싶어서 비가 오니까 내리니까 너와 걷던 거리를 걷다 보니까 집 앞이야 보고 싶어 너는 아닌가 봐 솔직히 미치겠어 넌이만 되나 봐 Baby, I can't let you go. I only think about you, girl. What would I be without you, girl? Don't tell me lies, don't say goodbye. I just wanna let you know. I only think about you, girl. What would I be without you, girl? What would I be without you, girl? 여보세요 내가 듣고 싶은 곡들만 찾아 듣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하지만 이런 곡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모든 곡을 듣게 되던 하나의 테이프를 그리워하며 지나간 앨범을 소개하는 코너 하이웨이 스타.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은 2003년 장현주의 정규 1집 앨범 Something Special입니다. 이 장현주라는 가수를 사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름을. 근데 목소리를 들으시면 이 사람! 하고 아마 많이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름으로는 유명하진 않지만 가창은 기본이고요.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싱 등 굉장히 음악 다방면의 재능을 갖고 있는 실력파 뮤지션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들으면 아실 이유가 2시 탈출, 컬투쇼 등 라디오 방송의 로드고스를 정말 많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두 곡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곡을 제가 들려드릴 텐데 그래도 들어보시면 목소리가 그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익숙하게 아마 들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애니메이션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이 애니메이션 팬들에게는 나루토 2기의 엔딩 주제가 너를 보낸 나의 이야기를 부른 가수로도 잘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이 장현주님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95년에 EBS 청소년 창작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음악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가요제 수상도 있었고요. 이 수원여대 대중음악과 시절에 락의 대부시죠. 신중현님, 분이 지도 교수셨대요. 그래서 기초를 굉장히 탄탄하게 배우셨고 이때 이제 들국화 최성원님에게 발탁돼서 음악적 스승으로서 이후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2000년에 테라라는 이름으로 정식 데뷔를 했는데 이 테라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할 때 이 제작사가 이 최성원님과 일본 작곡가가 함께 만든 회사였대요. 그래서 J-팝 느낌이 굉장히 강했지만 굉장히 음악성으로는 호평을 받았고 저도 앨범을 이번에야 찾아 들었는데 호평을 받았지만 상업적인 성공은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이 장현주님의 여가라는 노래 2집 앨범에 들어가 있는 곡인데 오늘은 제가 1집을 소개할 거고요. 2집 앨범에 들어가 있는 여가라는 곡을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이 여가가 테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 먼저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근데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들 나무위키 들어가시면 이 두 개를 비교해 놓은 그 유튜브 영상이 딱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가라는 노래를 아시는 분은 한번 그 테라 버전의 여가를 한번 들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2003년부터는 본명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오늘 소개한 정식 이제 정규 1집 앨범을 이제 발매를 했는데요. 이후로도 싱글과 뭐 미니 앨범 그다음에 이 팝밴드를 구성해서도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앨범들로 신곡을 발표했었는데 슈가맨 프로젝트 2에 그때 장현주님이 나왔었어요.
장현주님이 나왔지만 출연하셨던 2018년까지만 음악 활동을 하시고 그 뒤는 사실 좀 코로나 영향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가수분들이 활동 많이 안 했는데 이 활동을 접으신 건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좀 활동을 더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타이틀곡 Something Special 이 앨범명하고 같은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때 슈가맨 프로젝트로도 이 곡으로 출연을 하셨었고요. 떠날 거야라는 곡도 나름 좀 유명해서 아마 노래방에서 여자분들이 종종 부르시는 거 저도 저기 익히 봤는데 굉장히 좋은 곡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정린님 지금은 이제 모 언론사 기자시죠. 예, 조정린님이 이제 배우로 활동하던 시절 개그우먼이자 조정린님이 출연을 해서 좀 노래보다는 뮤직비디오가 유명했던 얼굴이 못생겨서 미안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집에 정규 1집이라고 하지만 사실 테라라는 이미 먼저 굉장히 색깔을 다양하게 묻어낼 수 있었던 앨범을 심지어 이제 제작사와 자신의 음악적 스승이 아무래도 이제 얼마나 많은 이렇게 공을 들여 주셨었겠어요. 그런 전적이 있어서 사실 1집 앨범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이게 신인의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앨범입니다. 그래서 이 1집 앨범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다양한 색깔을 한 사람이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고른 곡은 두 곡인데요. 첫 번째는 장현주님의 안녕이라는 곡이고요. 두 번째 곡은 제가 이제 3, 4부에서 장진 감독님의 영화 아는 여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아는 여자를 이미 보신 분들이 한번 미리 영화를 떠올리시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고른 곡인데요. 장현주님의 PS I Love You 한번 골라봤습니다.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목소리를 맛보실 수 있는 장현주님의 정규 1집 앨범 2003년에 발매된 Something Special 오늘 하이웨이 스타에서 소개해드렸고요. 그러면 장현주님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 PS I Love You. 너 정말 잠이 없게 와 이래 말
내게 이젠 정말 그 말들은 차가운 내 몸을 녹일 수 없어. Oh no, 이젠 정말 안녕. 우린 끝났어. 이젠 정말 안녕. 우린 끝났어. 저기 그대가 보이나요? 아주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어. 떨리는 입술 때문에 말은 못하고 손만 흔들어요. 누군가를 이토록 그리워할 수 있을까요? 밤새도록 당신이 참 보고파. 참아 못한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지. 내일이 오면 꼭 오늘처럼만 당신에게 말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담배에 불을 붙인 그대 참 다행이에요. 아주 잠시라도 시간을 끌 수 있으니 크게 숨을 쉬어요. 어떻게 말하죠? 누군가를 이토록 그리워할 수 있을까요? 밤새도록 당신이 참 보고파. 참아 못한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지. 내일이 오면 꼭 오늘처럼만 당신에게 말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한 번만 나를 안아본 적 있다면 그댄 알 수 있었을 텐데. 작별 인사를 하면 가는 그대 뒷모습으로 한 발도 뗄 수 없어. 내일이 오면 꼭 오늘처럼만 당신에게 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께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드나잇 블루. 셋째 주마다 찾아뵀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금요일은 영화수다 그 변창한님의 개인 사정으로 원래 이번 달 녹음인데 3월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넷째 주에 영화 소개를 하게 됐고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영화는 2004년에 개봉했던 장진 감독과 이나영, 정재영 주연의 영화 아는 여자입니다. 일단 제가 포스터 인쇄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게 영화상의 장면과는 의상하고 좀 분위기가 약간 다른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께서는 보이시죠? 이게 시각장애인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면 위에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다가가는 나는 참 부지런한 스토커입니다. 이 이나영님 이제 그 극 중에서 이제 이연이라는 역할인데요. 이연이 이렇게 그 극장의 자리에 이제 들이대서 앉아 있는 장면이고 그 옆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피하는 듯한 정재영님이 그 여기서는 이름이 동치성 역할인데요. 또 이런다 또 이렇게 쓰여져 있는 아주 귀여운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또 하나인데 제가 사실 로맨틱 코미디 좀 잘 안 봐요. 그래서 이때가 영화 소개를 해드린 것 중에서 로맨틱 코미디 장르가 사실 좀 잘 없었잖아요. 잘 안 봐서인데 안 보는 이유는 좀 뻔해서 안 봐요. 그냥 좀 뻔한 것 같고 유치하고 물론 사랑이란 건 유치하죠. 그렇지만 좀 어떤 구조라던가 뭐 대사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너무 좀 뻔한 게 많아서 사실 로맨틱 코미디를 잘 보지 않는데 이 영화는 제가 그 극장에서 이제 20대 초반일 때 봤는데 일단 장진 감독이 만들어서 그런지 뻔하지 않아서 좋았고 이 이나영과 정재영이라는 조합 자체가 사실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는 공식과는 전혀 안 어울리는 배우들이잖아요. 정재영님이 로맨틱 코미디라는 것 자체가 정말 안 어울렸고 이 당시는 정재영님의 출연하던 영화의 스타일도 좀 약간 마초적이라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많았기 때문에 좀 의외였는데 장진 감독님이 이제 정재영님과 서울예대 시절부터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고 아마 정재영님의 다른 부분을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드러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면서 좀 가치 있는 영화라고 느껴져서 여러분들께 봄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군에서 이제 떠도는 야구 선수 외야수였던 동치성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투수를 하다가 이제 외야수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술에 이제 그 친한 선배 자기 동네 이제 그 바에 가서 이제 술에 취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바텐더였던 이 이나영님 이제 한희연이 이제 술에 취한 이제 동치성님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업고 가가지고 이제 구해 주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한희연은 옛날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야구 선수 이제 그때 유망주일 때죠. 10대 시절에 동치성을 그때부터 이미 짝사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둘 사이 같은 동네에 살면서 사실 굉장히 지나갔던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연은 이제 알게 지내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동치성이 계속 이제 이 포스터처럼 점점 더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귀여운 스토커가 되지만 동치성은 자기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막 야구 연습하러 가서도 막 깽판 치고 그다음에 뭐 어쩌다가 도둑으로 몰리게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사실 상황만 들으시면 로맨틱 코미디 아닌 것 같지만 로맨틱 코미디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벌어지는 구조들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영화는 영화제들에서 사실 보통 영화 하면 보통 뭐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이렇게 한 개만 이렇게 주로 수상을 하는데 이 영화는 공교롭게도 다른 영화제에서 이 양쪽을 다 수상을 했을 정도로 좀 화제가 됐었고요. 장진 감독은 이제 개봉 후에 몇 년 뒤 인터뷰에서 나에게 아는 여자는 마치 N사의 S라면 같은 작품이다. 이제 농심의 신라면 얘기하시는 거겠죠. 수많은 라면이 새로 나오지만 그 회사의 대표라면은 언제나 그 라면인 것처럼 나도 계속 작품을 만들어도 아는 여자를 뛰어넘기 힘들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게 이번에 제가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개봉 8년 후인 2012년에 이 두 주인공의 인터뷰를 시내21에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정재영님은 이제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16시간 만에 승낙을 했고 이나영님은 90일이 넘도록 길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나영님이 고민을 했던 건 감독님의 코미디를 이게 시나리오를 읽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됐대요. 근데 현장에서 촬영을 하면서 이제 현장 편집이 되고 이러면서 그 영상으로 이제 보면서 본인이 이제 이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정재영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실 장진 감독이 처음부터 제안을 한 건 아니었고 이제 몇몇 남자 배우들한테 줬다가 이제 거절당했다니까 한번 너 읽어봐 이러면서 이제 던져줬는데 정재영이 이거 재밌어 이래서 바로 물어버리는 거예요. 장진 감독이 처음엔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게 됐다는 이유 정재영님이 고른 이유는 자기는 이게 굉장히 재밌어서 새로워서 처음으로 자기가 먼저 하겠다라고 한 작품이래요. 실제 자기 전보다 먼저 이미 여러 배우를 건너뛴 것도 본인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배우 좀 거절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때는 정재영님이 지금만큼 유명할 때는 아니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 본인은 굉장히 매력적이었대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 음악을 제가 두 곡을 들려드릴 텐데 영화 OST가 또 좀 나름 의미가 있고 좋은 곡들이 많습니다. 음악 감독이 이제 박근태님이 맡으셨어요. 박근태님은 아마 아시는 분 음악 많이 챙겨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나라 대중가요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곡가 중에 한 명입니다. 룰라의 100일째 만남으로 데뷔해서 잭스키스의 사나이 가는 길, 에코의 행복한 나를, 샵의 대부분의 곡들, 윤민의 시간이 흐른 뒤들, 굉장히 주옥 같은 곡들을 많이 만드신 곡이고 장르도 엄청 폭넓게 만드신 분인데 최근에는 이제 그 MBC 놀면 뭐하니에서 MSG 워너비의 바라만 본다를 아마 그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어떤 남자분 디렉팅 하신 분을 보셨을 텐데 그분이 이제 박근태님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유명한 작곡가 조영수님을 발굴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OST를 여러분이 검색하시면 음악 사이트에서도 지금도 이제 쉽게 들으실 수 있는데요. 조영수님 외에도 조영수님의 솔로 데뷔곡도 여기 있어요. 직접 부른 곡을 처음으로 들으실 수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히트 작곡가인 안영민님, 그다음에 작사 민호키 등 참여를 했습니다. 이 즈음에 사실 대중가요 작곡가들이 영화 음악 프로듀싱을 맡는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던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 같은 경우에도 윤종신 님이 그 음악 감독을 맡았어요. 보통은 영화는 영화 음악 감독 전문가들이 하는데 대중가요 작곡가들이 맡으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다른 느낌의 어떤 음악들을 좀 더 만들어내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영화 음악들이 좀 더 진짜 어떤 서브에 가까운 개념으로 이제 깔리는 정도의 음악이었다면 이제 조금 더 가요에 가깝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OST가 좀 더 흥행을 할 수 있는 요소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변화를 줬던 시기 사실 이제 2000년대 초반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대중문화 부흥기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모로 얽혀서 가능했던 시도들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영화 못지않게 히트를 했던 타이틀곡 듣고 오겠습니다. 델라이트의 아는 여자. 항상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던 그대 그런 그대 뒷모습만 바라보던 나는 한 번쯤은 뒤돌아볼까봐 매일 가슴 조이며 그대 그림자를 밟고 서 있었던 거죠. 어쩜 나란 사람만이 부족하더라도 나의 모든 걸 그대에게 다 줄 수 있죠. 그대에게 나라는 사람이 이름조차 모르는 그냥 아는 여자일지 몰라도 난 그것마저 작은 행복인 거요. 그렇게 천천히 아주 조금씩 난 느껴요. 내 서툰 사랑이 그대 마음에 닿을 수 있게 단 한 번도 그대 입술 사이로 듣지 못한 내 이름 따스하게 불러
그때 힘들고 아팠던 지난 기억 모두 내가 하나둘씩 지울 수 있으면 해 그리고 그대라는 여자가 나 하나였으면 해 그게 나의 욕심일지 몰라도 난 그렇게만 믿고 싶은 거겠죠 그렇게 천천히 아주 조금씩 난 느껴요 내 서툰 사랑이 그대 마음에 닿을 수 있게 나는 그대만의 여자로 다시 태어나겠죠 그렇게 평생을 살고 싶은 거겠죠 그렇게 천천히 아주 조금씩 느껴요 내 서툰 사랑이 그대 마음에 닿을 수 있게 단 한 번도 그대 입술 사이로 듣지 못한 내일은 따스하게 불러줘요 제발 네, 데일라이트의 아는 여자 들으셨습니다. 예, 이나영 님이 연기했던 한희연 네, 이야기를 잘 담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만든 장진 감독은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사실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예술계에 있어서 2000년대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그었던 장진 감독이 요즘 뭐 하시죠? 못 뵌 지 꽤 된 것 같은데 작품 얘기도 좀 들은 지 좀 된 것 같고요. 그 희곡으로 24살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이 된 후에 바로 그 해 연극 연출가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8살에 영화 현장 경험 없이 영화 기막힌 사내들로 영화 감독으로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사실 영화 현장이 뭐 저 역시도 영화 현장에서 일을 했지만 어떤 뭐 조연출이라든가 연출팀 등 이제 영화 현장 스텝의 경험 없이 영화 데뷔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드라마에서 영화로 바로 넘어와서 소위 입봉이라고 하는 감독으로 데뷔하는 사례도 많지 않을 정도인데 영화 현장 자체를 안 와본 사람이 글을 잘 써서 이 시나리오에 이제 채택이 되면서 바로 연출자가 데뷔하는 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뭐 지금 봐도 그렇지만 센세이션한 일이었으면 좀 천재형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범죄의 재구성, 타짜, 도둑들 등을 만드신 이제 최동원 감독님 여러분들 뭐 작품 딱 아마 많이들 보셔서 아실 텐데 제가 최동원 감독님을 부천국제영화제에서 일을 할 때 실제로 뵌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담당하던 상영관에 그때 전우치로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아쉽게도 강동원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쉽습니다. 아무튼 그때 최동원 감독님이 오셨는데 관객과의 대화 영화 끝나고 관객과의 대화로 이제 밖에 좀 서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감독님하고 좀 말씀 나눌 일이 있었는데 그 잠깐 사이에도 입담이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그냥 타고난 이야기꾼이구나 라는 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장진 감독님은 제가 봤을 때는 이야기꾼이라기보다는 어떤 구조를 통해서 그런 서사를 통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잘 꾸며내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시면 그 아까 이제 포스터에 나와 있는 극장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이제 한희연이 당첨이 되면서 영화를 보러 이제 극장에 가요. 동치성이랑. 근데 이제 그 동치성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동치성이 좀 독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동치성이 이제 얘기하기를 이 자기가 봤던 영화의 장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 영화가
이 큰 아는 영화라는 아는 여자라는 영화의 또 중요한 어떤 매개가 되는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나영과 정재영이 남자 여자 주인공이고 그리고 실제로 아는 여자에 출연했던 다양한 단역들이 요 안에서도 또 단역으로 나옵니다. 이제 같은 역할로는 안 나오고요, 상황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 재미있어요. 근데 혼동이 막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같은 인물이 또 배우가 또 나오고 막 이러니까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들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결말과도 굉장히 좀 중요한 연결 지점이 돼서 이 동치성이 독백으로 얘기하는 이 영화라는 이 어떻게 보면 영화 안에 또 다른 영화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구조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시면 또 좀 재밌을 만한 부분이 뭐냐면 그 지금은 유명하지만 당시에는 단역으로 출연한 스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이나영의 친구로 이민정 씨가 진짜 딱 한 장면 나오거든요. 예, 이민정 씨 나오고 그 다음에 장진 감독과 함께 소위 이제 장진 사단으로 불리는 뭐 유승용님, 장영남님, 뭐 이철민님, 뭐 이런 분들이 단역으로 되게 많이 나오시는데 그런 분들의 무명 시절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고녀라는 그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장영남님 저 평소 때도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분이 이 스토리에서 되게 중요한 매개로 나오거든요. 네, 몇 장면 안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소위 이제 약간 낚는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저 왜 나오지 싶은데 나중에 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던 단역인 건데 장영남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되게 도회적이지도 않으면서도 세련되고 좀 약간 제 느낌에는 좀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런 이미지를 이 영화에서 되게 잘 활용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장영남님이 이제 거의 영화 결말에 중요한 탁 이렇게 터트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마룡님도 여기서 나오죠. 이마룡님이 좀 연기 욕심이 많으신 걸로 유명하죠. 예, 그래서 본인이 유명하는 카페에서 영화인들이 영화 회의하라고 그러고 이제 자기가 가가지고 나 좀 쓰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많이 했다고 라디오스타 같은데 나오는데 여기서도 또 이마룡님이 형사로 나오시는데 아주 또 잘 어울리는 옷을 입으셨더라고요. 예,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로 이마룡님이 형사로 나오는 장면이 이제 어떤 건 동치성이 어떤 계기가 돼서 갑자기 이제 장물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큰 도둑으로 몰리게 돼요. 근데 이제 동치성은 이제 자기가 곧 죽을 건데 뭐 내가 가서 굳이 막 해명을 하든 뭐 하든 뭐 해서 뭐 하겠냐 이러면서 이제 그냥 이제 한의원 집에서 살게 되거든요. 며칠 동안. 그러면서 이제 동치성이 잡혀가서 이제 취조를 받게 됩니다. 그 수사 공간에서.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좀 반가운 게 뭐냐면 제가 그 저번에 그 11월에 미술관녀 동물원 할 때도 제가 그 잠깐 장진 감독 얘기가 나왔을 때 변창환 선생과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진 감독의 작품 중에 하나가 2005년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들었던 그 시선 시리즈라고 영화 시리즈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개 시선이라는 5개 단편을 모은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서 고마운 사람이라는 제목의 장진 감독의 단편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공교롭게도 그 유승용님이 주인공이고 그 장진 사단들 배우가 공교롭게 이 촬영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뭐 1년 차이거나 같은 애거나 그럴 것 같은데 그 장면이 사실 여기에서 좀 모티브가 왔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연결되는 지점이 많거든요. 이 고마운 사람이라는 단편은 이제 형사가 이제 학생 운동을 하다가 이제 연행이 돼온 이제 치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거랑 좀 연결되는 지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아는 여자를 안 봤기 때문에 새로 보시거나 아니면 보셨던 분이라면 이 5개 시선을 한번 보셔가지고 고마운 사람 편을 꼭 보시길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보통 제가 조금 한 3, 4일 정도 미리 제가 이 영화 봤고 영화 소개할 거라고 제 SNS에 올리는데 공교롭게 이 영화 좋아하시고 보셨던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 지인분 중에 한 분 이제 남겨주신 이 DVD에는 이 영화 안 쓰였던 장면들이 DVD에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DVD를 본 적이 없고 지금도 뭐 볼 수가 없어서 이제 노트북에 DVD 못 보는 노트북 많잖아요. 저만 해도 그램을 써가지고 뭐 DVD를 구해도 보지를 못하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잘렸던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리플을 좀 써주셨더라고요.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걸 오히려 좋아한다
라고.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사실 이 DVD라는 매체를 이제 보지를 못하는데 요런 거는 좀 어떻게 좀 다시 좀 클립들을 좀 유튜브에 올려주든 좀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는 사실 제작사들이 워낙 영화 제작사 음반도 그렇지만 영화 제작사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배급사도 그렇고 이게 사실 원활히 될 수가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데서 아니면 영상자료원이나 그런 곳에서 좀 이런 사업들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동치성이 야구 선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제가 응원하는 두산 베어스를 배경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 선수들 그 이름이 그 여기에서 이제 장면 그 경기 되게 중요한 경기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 두산과 롯데 경기로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막 선수들 이름이 막 실제 이름 뭐 김광현, 최정 뭐 이런 나오는데 포지션 다 바뀌어 있습니다. 김광현이 투수잖아요. 근데 뭐 타자로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실제로 장진 감독이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이용해서 썼더라고요. 그리고 두산 베어스의 이제 이군구장이 이천구장에서도 촬영을 했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의21에서 그 8주년 인터뷰 한 거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저는 좀 추천드리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나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개봉 당시 그때 85만 관객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랬지만 사실 이 개봉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되게 사랑을 받았던 작품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좀 이런 영화들이 물론 개봉 당시 잘 돼서 다음 작품도 잘 되고 이러면 좋겠지만 좀 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피크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묻혀졌던 보이그룹들이 이렇게 좀 다시 이제 재발견되고 발굴되는 것처럼 좀 이런 영화들이 좀 다시 좀 더 오래 사랑을 받고 좀 여러분들께 관심을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좀 영화 고를 때도 좀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고르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107분짜리고요. 이게 15분 15세 관람가인데 사실 이게 왜 15세인지 전 좀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추측은 아마 이제 한의원이 이제 이나영이 바텐더이고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15세인 것 같긴 한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야한 장면이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가족들끼리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혼자 보셔도 괜찮을 영화니까 여러분들 한번 굿 다운로드를 해서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또 새롭게 보게 된 처음에 개봉했을 때 봤던 사실 좀 한희연이라는 인물 이나영이 연기하는 그 인물 때문에 좀 집중해서 좀 어떤 스토커 같은 귀여운 어떤 행동이라던가 그런 좀 인물에 집중해서 봤는데 이번에 또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어떤 장진 감독의 그런 어떤 구조적인 이야기라던가 서사라던가 좀 폭넓게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렸던 영화는요. 2004년에 개봉했던 장진 감독 그다음에 이나영, 정재영의 주연이었던 영화 아는 여자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방송 유카의 오키오키랜드 61번째 방송 마치면서 들려드릴 곡은 이 영화의 또 OST 곡 중에 한 곡인 이제 앞서 들려드렸던 데일라이트의 아는 여자 이나영, 한희연의 이야기라면 이번 동치성 정재영 버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고현욱의 사랑하잖아요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제 3월과 함께 여러분들 본격적인 봄과 함께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괜찮을 거예요. 우리 모두 오키오키 안녕. 가슴이 뛰죠. 틀림없이 그대 때문인데 내가 못나서 그걸 잘 알면서도 놓을 수가 없는 건 가슴이 원하죠. 한 걸음 다가서면 두 걸음 멀어지는 이런 그대의 마음을 어떡하나요.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없나요? 그렇게 쉽나요? 내 사랑은 아직 숨을 쉬는데 사랑한단 말론 부족한가요? 나라는 사람은 없나요?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 이 노래를 듣나요? 언젠가는 들어줄 그대란 믿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을 줄 알았죠. 하지만 그대 없이는 안 되잖아요.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없나요? 그렇게 쉽나요? 내 사랑은 아직 숨을 쉬는데 사랑한단 말론 부족한가요? 이렇게 잊어야 하나요? 잊을 수가 없네요. 잊지 못할 거예요.